네,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백줌 단계별로 문제 풀어보기에서 입출력과 사칙연산이라는 첫 번째 단계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이 초체한 몰골과 함께 다음 단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 문제는 바로 if문인데요.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조건에 따라서 어떠한 프로그램의 실행의 흐름을 이렇게 갈래로 나누어서 처리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 조건문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문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한번 이번 시간엔 그 단계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설레죠? 네, 문제를 풀어볼게요. 바로 이제 if문 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문제가 5개 정도밖에 없어요. 바로 첫 번째 문제인 두 수 비교하기라는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A가 B보다 큰 경우에는 이 닫는 꺽쇠, 그 다음에 A가 B보다 작은 경우에는 여는 꺽쇠, 그리고 같은 경우에는 등호를 출력하면 되네요. 그래서 아주 일반적인 수학에서의 기호랑 같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파이썬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파이썬인데 이제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요. 입력을 받아서 이제 공백을 기준으로 나눠주고, 이 A와 B는 전부 다 정수라고 했으니까요. 정수라고 한 거 맞죠? 맞을 거예요. 네. 이렇게 인풋 데이터 0과 1을 받은 다음에 각각의 정수가 A와 B에 담겨 있으니까요. 이제 if문을 이용하면 돼요. 파이썬 같은 경우는 들여쓰기로 각각의 블락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A가 B보다 만약에 크다 그러면은 여는 닫는 꺽쇠를 출력하고요. 그렇지 않고 A가 B보다 작다면은 여는 꺽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위의 모든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else라고 해서 등호를 출력하면 되겠죠. 이렇게 한번 제출을 해볼까요? 네, 이렇게 정답 처리를 받았으니까요. 다음 문제 또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시험 성적이라는 문제네요. 시험 점수를 입력을 받아서 90점부터 100점까지는 A, 80점 이상은 B, 70점 이상은 C,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제 이럴 때 또한 마찬가지로 if문을 이용하면 손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방금 전에 D까지 시험 성적을 매긴다고 했죠. 나머지는 다 F라고 했으니까 바로 한번 스코어라는 변수에다가 바로 입력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단순히 정수 하나만 입력되니까 그냥 이렇게 인트로 입력된 문자열을 감싸서 인트형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스코어가 만약에 90점보다 크거나 같다면, 자, 이렇게 A라고 출력하면 되겠죠? 이거 맞죠? 제가 방금 문제를 제대로 봤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지 않다면은 자연스럽게 90보다 작다는 소리니까, 즉 여기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90 미만 80 이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80보다 크거나 같은지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이어서 프린트 C, 그리고 또 그렇지 않고 60보다 크거나 같다면은 자연스럽게 70 미만 60 이상이 되니까 D라고 출력하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F를 출력하면 정답이 되겠죠. 한번 제출 결과를 확인해 보면은 네, 맞았다고 나올 것 같네요. 안 봐도 비디오겠죠. 이제 마찬가지로 이어서 윤년 문제 또한 풀어볼 수 있는데요. 윤년 문제 같은 경우는 프로그래밍 기초 예제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 중 하나예요. 자, 보시면은 윤년은 연도가 4의 배수이면서 100의 배수가 아닐 때 또는 400이 배수일 때이다 라고 나오죠. 이제 이거 그대로 코딩하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이 연도 정보를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요. 이어라고 해서 받고, 그 다음에 아마 윤년이 맞으면 1을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0이라고 했었죠.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가 윤년은 연도가 4의 배수이면서 100의 배수가 아닐 때겠죠. 그러니까 먼저 이 연도가 4의 배수이면서 이 100의 배수가 아닐 때 이제 또는 연도가 400의 배수일 때인지 검사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다면은
0을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제출을 해볼게요. 이게 맞을라나? 맞을 것 같은데 틀렸네요.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자주 틀리고요. 한번 이걸 그대로 리플릿에 옮겨서 왜 틀렸는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한번 2000년도를 넣어보면은 이거는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2000년도일 때는 윤년이 아니어야죠. 왜냐면은 100의 배수니까요. 이거는 제가 실수한 거예요. 네, 100의 배수가 아닐 때니까 이 같지 않다라는 그러한 연산자를 넣어 주셔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제출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정답 처리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네, 맞았다고 잘 나오네요. 이제 마찬가지로 이어서 if문에서 다음 문제는 알람 시계라는 문제네요. 문제가 약간 길어요. 45분 일찍 알람 맞추기라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간과 분의 정보가 이렇게 공백 기준으로 들어왔을 때 45분 전의 시간을 출력하도록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 문제 또한 어렵지 않게 우리 풀어볼 수 있죠. if문을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먼저 hour, 그 다음에 minut이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먼저 input 데이터에다가 자, 이렇게 입력받은 정보를 공백 기준으로 나누어서 받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인풋 데이터 하나씩 이렇게 입력을 받으면 될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45분을 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minute 정보에서 일단 이렇게 45를 빼버려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minut이 0보다 작다라는 것은 그 시간을 뒤쪽으로 돌린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hour를 1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이 hour가 또 0보다 작아져 버릴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럴 때에는 hour를 23으로 만들면 될 겁니다. 아마 문제가 디지털 시계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hour랑 이 minut을 공백 기준으로 출력을 하면 되는 거였죠. 한번 이렇게 제출을 해볼게요. 두근두근 떨리는데요.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데 바로 틀렸다고 나와버리네요. 네, 이렇게 된 이상 제가 무언가를 잘못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제 코드를 확인해 볼게요. 다시 한번 코드를 잘 보니까요. 제가 이제 굉장한 실수를 했어요. 이 미닛 값은 갱신을 안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 미닛 같은 경우는 60을 더해줘야겠죠, 여기에서. 왜냐면 예를 들어서 10시 10분이라고 들어왔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35로 바뀌겠죠? 바로 여기에서요. 그 다음 이제 이 미닛 값이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이 hour를 1 빼주고 이 미닛 값에 60을 더해서 9시 25분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미닛 값에는 60을 더해줘야 되는 거였어요. 다시 이렇게 제출을 해서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볼까요? 자, 이제 이어서 다시 돌아가서 세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 ABC가 공백 기준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가장 큰 정수를 출력하라고 하네요.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꼼수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이걸 이런 식으로 스플릿으로 공백 기준으로 나누어서 받는다고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1, 2, 3이 들어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배열에 담기는 형태로 1과 2와 3이 담겨서 들어오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거는 나중에 배울 테크닉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한번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자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 map 함수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map 함수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각각의 원소가 지금 다 문자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원소에 어떠한 처리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인트형으로 바꿔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다시 리스트 형태로 바꿔주면은 모든 정보가 바로 이런 식으로 리스트에 담겨있지만 각각의 문자열이 숫자로 바뀌어있는 형태로 변환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파이썬의 내장 함수인 max 함수를 이용해서 이 리스트에 담겨있는 정수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출력하도록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풋 데이터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출력해라 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가장 큰 값을 알아서 출력을 해주겠죠. 틀렸다고 나오네요. 오케이. 저는 여기에서 코딩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다시 한번 문제를 확인해 봐야겠죠. 제가 실수를 했네요. 이 두 번째로 큰 정수를 출력하라고 해요. 이건 정말 제가 실수를 한 게 맞으니까
죄송하고요. 그럼 이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인풋 데이터에 sort 함수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리스트에 담겨있는 원소들이 알아서 정렬이 되고요. 여기에서 정확히 어떤 원리로 정렬이 되는지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파이썬이 기본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정렬 알고리즘이 따로 있는데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 아무튼 이렇게 sort를 하면은 정렬이 되겠고요. 이제 그 정렬된 데이터 중에서 이 1인덱스의 정보를 출력하도록 만들면은 차례대로 0, 1, 2가 되는 거니까 이 중간에 있는 데이터가 출력이 되겠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인풋이 아니라 인풋 데이터가 이름이 맞죠. 다시 이렇게 제출을 해보니까 네,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정답 처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간단히 이 단계별로 풀어보기에서 이 조건문, 즉 if문에 대한 문제를 간단하게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네,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딱히 뺄만한 문제가 없어서 전체 문제를 다 풀어보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for문 파트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